안녕하세요. 에이징1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이 요즘 늘어나면서 안면거상 재수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재수술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거상 재수술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 미비,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부작용, 너무 과도한 흉터가 생겼거나 탈모, 칼기,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 재수술을 받게 되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환자분이 너무 드라마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효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당기고자 하는 부위는 팔자주름, 입가주름, 볼처짐 이런 것들은 절개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피부를 주로 많이 잘라내고 당기게 되면은 이 절개선 주변만 많이 당겨지게 되고 실제로 원하는 부위는 많이 당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너무 강하게 봉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흉터가 생기거나 칼기, 탈모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보다는 근막을 주로 당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쪽 그림에서는 피부 밑에 있는 근막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막을 강하게 당겨야 조금 더 타겟에서 가까운 데서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피부에는 과도한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강한 힘으로 당길 수 있고 부작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근막을 어느 정도 당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막을 너무 지나치게, 즉 100% 이상의 힘으로 너무 강하게 당기게 되면은 수술 후에 근막이 오히려 느슨해지거나 심하면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처짐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프팅한 효과가 금방 사라지게 되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너무 지나친 힘으로 근막을 당기는 것보다는 80% 정도 당겨 놓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면서 목거상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안면거상을 했지만 피부가 다시 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수술 전 상태로 금방 다시 처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분이고, 재수술을 하면서는 근막을 너무 과하지 않게 80% 정도 적절히 지금 당겨 놓음으로써 수술 후 1년째의 모습이지만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수술을 또 많이 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안면거상 후에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흉터, 칼기, 탈모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안면거상하고 1년 됐는데 흉터가 과하게 있고, 여기 두피 안쪽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고 귓볼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피부를 당기게 되면 피부에 과도한 긴장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인데, 따라서 처음 수술을 할 때 피부를 과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근막을 충분히 당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남는 피부만 절제하고 자연스럽게 봉합을 해주면 이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재수술을 했던 케이스인데, 안면거상을 다시 하면서 흉터 교정을 같이 해서 지금 수술 후 한 달째 모습인데 흉터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안면거상 후에 칼기 증상이 지금 심하게 오신 분인데 칼기 증상을 교정을 한 모습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6개월째 된 모습인데 칼기 증상은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흉터 관련한 재수술도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라든지 그런 증상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면거상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훨씬 어려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안면거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부와 근막 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왼쪽이 딥플레인, 오른쪽이 듀얼 플레인입니다. 딥플레인은 피부와 근막을 하나로 박리하는 것이고, 듀얼 플레인은 피부와 근막을 따로 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 또는 스마스층을 박리할 때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층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박리하면은 피부층을 깨끗하게 박리할 수 있고, 또 근막층도 깨끗하게 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수술을 한번 한 후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층이 굉장히 믹스가 되면서 수술 전에 보이던 정확한 층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박리, 근막 박리가 처음 수술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안면거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피부와 근막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박리할 수 있어야 잘 당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수술 과정이 처음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재수술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수술을 경력이 많은 전문가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 재수술 관련해서 생기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징 헬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